집합건물 해결사 멘토 전언진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실질적으로 요 경매나 공매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보다는 이 전체 흐름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지금 집합건물에서는 지금 가장 지금 중요한 부분은 그 저번 시간 보시면 여러분들 그 수익형 호텔, 분양형 호텔의 좀 문제점을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에는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여러분들 의거해서 여러분들 보면 결국 우리는 소유권과 건물에 대한 관리 보존권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부분이 이렇게 법률에 근거해서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소유자 여러분들께서 아셔가지고 우리 좀 공익을 위해서 좀 공공선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소유자분들이 뭉쳐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좀 그런 차원에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좀 바라보시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먼저 살펴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이게 소유자 여러분들께서 이런 부분입니다. 이게 개인 그 집합 건물의 소유자 여러분들께서는 항상 보면 또 이게 부동산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이 꽤 있죠. 그거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특히 앉아 그 매매를 좀 많이 해보셨다든지 아니면 공매나 경매를 해보셨던 분들도 계실 건데,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공경매를 하시다 보면 있죠. 공공선을 이탈하고 자기의 이익만 생각하는 경우도 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어, 그 공급매는 필요할 때는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시라는 겁니다. 집합 건물에 있는 경우에 집합 건물에서 여러분들 아주 저렴한 가격에 나와 있는 그 경우에 대해서는 공매나 경매로 해서 매수를 하는 걸 좋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초점은 뭐냐면 우리가 관리단을 잘 조성하는 거, 그리고 이 관리단을 조직해야만이 우리 집합 건물에 모든 우리 소유자분들께서 있죠. 우리가 집합건물 소유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있죠. 이렇게 우리 소유자분들의 단체인 관리단에서 있죠. 좀 공정하고 좀 효과적으로 여러분들 모두가 풍요로운 자산을 여러분들이 누릴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그 우리 공공선에 대해서 좀 입장을 좀 보자는 거고요. 자, 다만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이렇게 경매나 공매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이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실질적으로 이렇게 시행사라든지 그 시공사, 또는 신탁사에서 지금 접근하는 방식들은 지금 이러한 지금 상황들을 채권 주심이라든지 이런 거 다 같이 이렇게 경매랑 이렇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차후에 여러분들 특히 이제 호텔이나 판매 시설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보면 그 수익금을 못 받아서 어떻게 지금 처리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대부분이 지금 채권 주심만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채권 주심을 들어가더라도 어떤 방향으로 채권 주심을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무슨 말이냐면 그 계약 관계에서 임대차 계약을 맺은 이 관계에서는 채권 주시만 들어가는 게 맞다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인 집합금을 소유 관한 법률은 있죠. 그런 부분보다 좀 더 큰 부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의 뭐라 해야 될까요? 공용 면적에 있는 그 자산 획득을 위해서라도 자산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있죠. 우리 소유자분들이 좀 똘똘 뭉쳐서 뭐 하자라든지 그 관리단을 만들어서 여러분들 건물 보증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전부 다 판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보려고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자, 경매 부분에 대해서 좀 빠른 속도로 지금 내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렇지만 그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자, 여러분들 왜 임의 경매나 강제 경매를 하느냐라고 하면 하는 이유가 뭐냐면
돈 받으려고 하는 사람, 즉 채권자가 돈 주세요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이제 안 주니까 건저당 설정한 은행이라든지 아니면은 채권자가 예를 들면 여러분들 같으면 호텔이라고 한다면 호텔에서 그 시행사하고 이렇게 돈을 매달 월세가 이렇게 줘야 되는데 월세가 밀렸다든지 이러면 채권 주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채권 중에서도 동산에 대한 채권도 있지만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그 시행사가 그 부동산에 대해서 강제금리가 들어가죠. 물론 신탁사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진행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은 또 다음에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그건 공매에서 좀 일어나는 부분이라서. 자, 그러면은 이제 어쨌든 채권자가 돈을 갖다가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구한테 돈을 달라고 해야 되는 거죠. 채무자한테 돈을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채무자가 배째를 하고 있으니까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법원에다가 신청을 하는 거죠. 아이고, 채무자가 돈을 안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 확정 판결, 즉 말해서 집행 권한은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해서 어, 이제 강제 경매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 채권자 입장에서 보자는 거예요. 채권자 입장에서 강제 경매 또는 임의 경매를 신청하는데 미리 이렇게 해놨는데 여러분들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 대한민국 법원의 전자소송 사이트에 여러분들 들어가셔가지고 직접 해보셔도 된다 있죠. 지금 하나하나 다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거 민사집행서류라고 있습니다. 민사집행서류 보이시죠? 요걸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민사집행서류, 부동산 등 집행이 있죠. 여기 보면 부동산 강제 경매 신청서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클릭하셔가지고 먼저 부동산 강제 경매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변두당 설정되어 있으면은 부동산 임의 경매 신청서를 이렇게 지금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습니까? 자, 요런 부분 여러분들 유심히 보십시오. 요거. 그리고 조금 뒤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서 또 상가 임대차 같은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서 요것도 있습니다. 요것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리고 또는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서 여기도 있죠. 그 다음 또 뭐냐면 여기 배당 요구 신청서 여기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조금 우리가 좀 살펴볼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선은 부동산 강제금융 신청서를 작성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작성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원래대로 자, 그러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자, 여기처럼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서랑 부동산 임의경매 신청서를 해서 경매를 접수하는 거죠. 그러면 자, 경매가 접수가 되었으면 법원 입장에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자, 채권자가 문을 똑똑 두들겨 가지고 법원에다가 아이고 이게 아, 그 채무자한테 돈을 달라는데 돈을 안 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 부동산에 대해서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을 그저 팔아 주십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하는 이야기가 너 채권자 네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보자라고 하니까 이제 확정 판결하고 딱 주니까 맞네. 채권 채무 관계 확실히 있고 알겠다라고 해서 그 경매에 대한 이게 이제 개시 결정을 이제 내립니다. 너 말이 맞다. 라고 해서 이제 경매를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경매를 들어가겠다. 자, 경매를 들어가는데 법원 입장에서는 생각해 보시면 당연히 이제 이런 거죠. 그러면은 자, 그 부동산 예를 들어서 그 부동산이 예를 들어서 301호라고 하겠습니다. 그 301호에 대한 그 부동산이 있는데 이 부동산이 이 부동산에 이 소유자가 이렇게 빚을 많이 졌으니 너 부동산을 팔아가지고 그 법원에서 내가 팔아줄게. 팔아가지고 채권자한테 다 나눠줄 거야 라고 한 겁니다. 그것이 부동산 경매 개시 결정인 거죠. 결정해서 이제 팔아서 나눠줄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팔아서 나눠줄 거야 라고 이렇게 이제 음, 하니 이제 채무자 입장에서는 그 뭐 어쩔 수 없죠. 자기가 빚을 졌으니까
뭐 그냥 뭐 이의신청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긴 한데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고 어쨌든 어쩔 수 없어서 뭐 경매가 앉아 들어가는 거죠. 근데 법원의 입장에서 이런 거 아닙니까? 그 부동산 그 301호라고 하는 그 부동산에 있죠. 그 부동산을 내가 법원에서 팔면 채권자가 누구냐는 겁니다. 누구냐라고 하는 걸 먼저 법원에서 살펴볼 때는 뭐부터 보죠? 그렇죠.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를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있는 그대로 쉽게 들어가는 겁니다. 법원에서는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에서 지금 이러한 채권자들 가압류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구나. 가압류라든지 압류라든지 건저당 설정되어 있구나. 이런 분들을 한테 있죠. 너희들은 그래 팔아가지고 너희들한테 선순위부터 해가 알아서 해가 줄게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또 전세권 설정되어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거기에 만약에 그 거기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에 만약에 나와 있지 않은 부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나와 있지 않는 부분은 어, 그 법원에서 어떻게 찾아가지고 해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채무자가 뭐 이렇게 에, 빚을 많이 졌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이제 어떤 채권자가 있죠. 또다시 이제 뭐 감유를 하든 또 자기가 입증할 수 있는 어떤 각종 적법한 절차를 방법을 거쳐가지고 특히 임차인들 중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있죠. 이 법원에다가 개시 결정을 하고 난 뒤에 배당 요구 종기 결정이 되기 전까지 있죠. 배당 요구 종기 결정이 되기 전까지 배당을 요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뭐 자, 법원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에 따라서 자, 배당 요구 신청서를 받는 겁니다. 배당 요구 신청서를. 그래서 임차인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통해서 배당 요구 신청서를 지금 받게 되고요. 그럼 받고 난 다음에 그래서 이제 종기 결정을 하는 거죠. 종기 결정해서 이게 공고를 이제 내리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과정에서 자 결정을 내리는데 그러면 이제 결정을 내리고 매각기일이 이제 잡히는 거죠. 이렇게 하고 나면 매각기일이 근데 이제 전체 흐름을 여러분들 좀 보자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부터 좀 볼까요? 근데 이제 요걸 보고 하겠습니다. 뭘 말씀을 좀 드리겠냐면 원래 우리가 법원 경매라고 치시면 있죠. 대한민국 법원 경매 정보가 있습니다. 여기 가시면 지금 오늘이 그 일요일인데 이렇게 지금 시스템 점검 때문에 안 되고 있네요. 그러면은 조금 다른 걸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그 미르 사이트입니다. 법원 경매 미르 사이트인데 여기에 그냥 잡아가지고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제가 지금 아무 때나 들어갑니다. 자, 아무 때나 대전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제가 대전 유성구에 아무 때나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한번 지금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유찰된 것부터 1회에 이렇게 아파트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보시면은 그 오피스텔도 있고 여러 개가 지금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신건을 한번 보고 16일 남았다라고 지금 되어져 있죠. 어떤 걸 한번 볼까요? 유치권도 돼 있고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가 돼 있는데 음, 조금 자, 그 하나만 한번 볼게요. 하나만. 아,
요걸 한번 볼까요? 자, 이해 유찰됐다 이렇게 놨는데 지구 단위 계획이다 이렇게 놨네요. 자, 여기 한번 보시면 어, 지금 여기에 뭐 대전에 있는 뭐 유성구에 있는 쪽입니다. 그렇죠? 대지권 비율도 나와 있고 한데 어, 지금 있죠. 여기에 매각 대상 용도와 상태라든지 매각 기일이 3월 2일 날 잡혀 있고 경매 구분은 임의 경매로 들어가는 거 보니까 은행에서 건저당 설정이 아마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경매로 지금 들어간 걸로 지금 보입니다. 그런데 이 권리관계를 분석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 이게 감정평가서라고 이렇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이 감정평가서 보시면 누군가가 감정평가를 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4,900 얼마 해서 쭉 나오네요. 그렇죠? 감정평가 산출 근거 해가지고 이렇게 그 의견이 이렇게 쭉쭉 다 나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상당히 위치도도 어떻게 어느 위치에 있고 이렇게 상세히 지금 나와져 있습니다. 여기 이런 위치다 해가지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이게 토지가 좀 요 부동산에 대한 토지도 있죠. 몇 종인지 1종인지 2종인지 뭐 이런 것들도 다 나와 여기 있는 토지 이행 계획 이런 거 좀 다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런 걸 좀 잘 살펴보셔가지고 여러분들 접근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자 제가 이걸 좀 경매를 하자 이런 부분도 뭐 하시면 됩니다. 공매나 경매. 좀 그것보다 좀 제가 좀 다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이 감정평가가 이렇게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감정평가가 그렇죠? 이렇게 감정평가가 나오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음, 아까 전에 제가 이렇게 감정평가 금액이 4천 얼마는 너무 앉아 이게 세무사 입장에 너무 작다는 거죠. 이렇게 채권자한테 만약에 채권자한테 돈이 이렇게 좀 떨어지고 나서도 은행한테 먼저 가고 또 한자 뭐 임차인이든 또 다른 뭐 가압류라든지 이렇게 잡혀 있는 채권자가 있을까 하면 그쪽까지 만약에 후순위로 내가 돈을 못 받는다라고 했을 때는 그러면은 그 후순위에 있는 채권자가 또다시 요 채무자를 상대로 해가지고 또 뭐 동산이든 또는 부동산이든 또 한자 다른 어떤 부동산이든 동산이든 또 채권 투심이 또 들어갈 거니까 채무자 입장에서는 재감정 신청서라고 해서 있죠. 이런 식으로 한다는 신청인의 주장이 있죠. 이게 채무자입니다. 이렇게 채무자 겸 소유자 이렇게 해서 재감정을 좀 해달라 신청한다. 왜냐하면 그 이제 채무자 입장에서는 신청인 주장의 요지가 뭐냐면 음, 이게 그러나 이러한 감정 결과는 위법한 조사의 투자가 이루어진 것에서 추진되어서는 안 되므로 재감정 평가를 매개적으로 요청드립니다라고 해서 감정 평가의 부당성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먼저 채무자 입장에서는 신청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예전에 예를 들어서 아까 그거는 좀 뭐 사전 얼마 약간 좀 4억이라면 4억 2천만 원에 분양 받았는데 음? 그랬는데 뭐 등 1호등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뭐 거기서 대출 받아서 어떻게 진행했다라고 하는 것도 있죠. 그래서 당시 감정 가액이 4억 2천만 원이었는데 물가까지 고려해 본다 했을 때 지금 이렇게 너무 낮은 가격으로 2억 8천만 원으로 평가되었다. 그리고 이 사건 감정평가서는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되어 작성되었으나 감정가액과 실제 거래 시세 역시 큰 차이가 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경매 매각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감정평가에서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에서 게시된 실거래가를 참고하여 최저가, 저가 중에 최고가를 감정평가하여 채권자가 원활하게 채권 회수를 할 수 있게 하고 상가의 경우에는 분양가 내지 거래되었던 최고 시세를 기준으로 평가를 합니다라고 하는 거 요거 여러분들이 채무자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지만 이 사건 감정평가는 정상적인 거래 가격 수준조차도 참고하지 않고 저가로 평가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신청인이 이 사건 인근에 부동산 중개업소 세 곳을 들려서 시세를 확인한 바 실제 거래 시세는 약 3억 원 정도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해서 제3호종의 1 내지 3 각 시세 확인서. 그러므로 이 사건 감정평가 금액은 실제 거래 시세와 비교하더라도 무려 1억 2천만 원가량 낮게 평가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현저하게 낮게 평가되어 매각된다면 신청인에게 심각한 경제적 피해가 우려된다. 그리고 이 사건은 경제적 사정이 안 좋아진 신청이 대출 이자를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여 어쩔 수 없이 사채를 이용하게 되었는데 그 이후에 이자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해서 강제경매에 이른 사건이다. 그런데 이렇게 경매 감정 가격까지 본래 분양가와 시세보다 낮게 평가된다면 이미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신청인이 이중의 고통을 받게 됨이 명백하기 때문에 이렇게 낮은 가격으로 매각이 된다면 현재 채무조차 제대로 견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현장의 감정평가 결과는 분양가와 실제 시세만 보더라도 그와는 큰 괴리가 있어 경매 절차상 최저 매각가의 결정에 중대한 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현재 감정평가액에 따라 경매 절차가 진행되면 향후 신청인을 포함하여 다수의 선의 피해자가 발생한 우려가 농후하므로 신청인을 귀원해서 재평가 명령을 내려주시어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시세에 맞는 평가를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무사 입장에서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아셨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배당 요구 신청 있죠. 배당 요구 신청서는 아까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에 가압류라든지 건조당 설정되어 있는 사람들은 굳이 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 선순위나 이렇게 우선순위를 쫙쫙 봐서 법원에서 그냥 이렇게 낙찰자로부터 이제 돈을 받아서 있죠. 그걸 갖다 나눠주는데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에 없는 경우에 안에서 이제 채권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 배당 요구 신청을 해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임차인 겸 신청이다. 그 임차인의 경우에 해도 되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는 여러분들 경매나 이렇게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래서 뭐 임차인한테는 그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뭐 안 하고 그냥 버티고 그냥 들어가면 낙찰자가 그 임차인에게 그 돈을 주고 보내든지 아니면 계속 거주하는 거죠. 임차인이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렇죠? 아무튼 간에 있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임차인 겸 신청인 해가지고 채무다 해가지고 위 사건에 관해서 배당 요구 채권자 임차인 누구는 이 사건 매각 목적 부동산에 임대차 계약 후에 아래와 같이 입주하여 왔던 바 이 사건 매각 부동산의 매득금에서 우선 배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다음에서 배당 요구 채권자가 이름 적고 주소 배당 요구 채권은 예를 들어 5천만 원이면 5천만 원이다.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이다. 전입신고일은 언제고 입주일이 어떻다.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결정 전에 이렇게 좀 마무리되고 나면 있죠. 요구 종기 결정이 되고 공고가 되면 매각기일이 아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여기 매각기일이 이렇게 3월 2일 날로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매각기일이 돼서 이제 자, 이렇게 된 매각기일이 이제 나오고 나면 자, 실제로는 경매 입찰자 입장에서는 입찰 준비를 하는 거죠. 경매 입찰자 입장에서 그런 겁니다. 입찰자 입장에서는 자 공통적으로 준비해야 될 거는 입찰자 입장에서는 입찰 보증금이 들어가죠. 그래서 최저 매각 가격의 10%라고 하는 겁니다. 최저 매각 가격의 이제 10%. 그래서 요 최저가 이렇게 지금 나와 있죠. 최저가 이렇게 요 10%.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재매각의 경우에는 최저 매각 가격에서 20에서 30%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인이 직접 입찰할 경우에는 신분증하고 도장이 있어야 될 거고, 대리인인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 증명하고 인감 도장이 날인된 위임장하고 대리인의 신분증, 대리인의 도장 이것이 좀 필요하죠. 그리고 법인의 대표이사가 직접 입찰할 경우에 등기사항 증명서하고 법인 대표의 신분증, 법인 인감도장이 필요한 거고, 법인의 대리인이 입찰할 경우에는 자, 약간 비슷하죠. 이런 부분이 들어가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 주말이라서 그 아까 법원 경매 그 사이트에 못 들어가서 이렇게 된 건데, 그래서 입찰표는 있죠. 매각일 당일날에 집행법원의 직원이 지금 배부해 줍니다. 그래서 입찰표가 가장 높은 금액을 기재한 사람이 최고가 매수 신고를 결정해서 합니다. 그래서 길 입찰표 같은 거 여기 클릭을 하면 거기 그 서류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서 여러분들 적으면 됩니다. 이 부분. 그래서 그렇게 이제 입찰자 낙찰을 받고자 하는 입찰자 입장에서 이런 거고, 실제 이제 채권자 입장에서는 이제 요걸로 해서 끝나는 거죠. 아셨죠? 요걸로 해서 다 끝나는 겁니다. 마무리가 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그래서 매각일이 이제 들어가면 이제 매각이 이제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요 감정평가서라든지, 요 물건 정보라든지, 요 물건 정보, 그리고, 매각 물건 명세서,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 요거는 이제, 경매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제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임차 내역이었고, 뭐 이런 걸 쭉 살펴보고, 뭐 이런 걸 보고 난 다음에 임장도 간다, 이런 말씀 봤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임장도 가고, 이제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요 부분이 과연 이렇게 그 토지의 용도상으로는 앞으로 어떻게 좀 더 좀 재건축을 했을 때 어느 용적률까지 조금 좀 지어질 수 있는지 이런 거 보려고 하면은 몇 종이냐, 1종이냐, 2종이냐, 또는 상업지역이냐, 뭐 이런 거에 따라 좀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좀 보고, 이제 이렇게 진행하겠죠. 물론, 그 경매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거겠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매각일이 돼서, 이제 매각이, 이제 되고 나면 매각일이 이제, 보통 매각이 되면, 당일날 이렇게 매각된다고 합시다. 그 매각이 되든지 아니면 유찰이 되든지 하면 또다시 이제 들어가는 거죠. 또 매각기일이 또 이제 잡히는 거고. 매각기일이 결정돼서 매각이 돼 버리면 매각 결정기일이 이제 잡히고 그 다음에 매각 허가 결정이 난 다음에 잔금을 납부하고 나면 이제 법원에서 이제 다 지금 채권자들한테 다 나눠주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자,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그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어, 그, 지금은 이제 이렇게 법원에서 하는 부분이 있죠. 법원에서 하는 거는 채권자한테, 채권자를 위해서, 채무자 부동산을 뭐 한다는 거죠. 팔아준다는 거죠. 팔아주어서 배당해주겠다 이거잖아요. 해주겠다. 해주겠다. 이 말이잖아요. 그쵸? 자, 이제 요거만 하는 겁니다. 경매에서는. 요거만 해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있죠, 여러분들. 가처분이라든지, 가등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죠. 요거는 뭐죠? 요거는, 요거는 뭐냐면, 그 채권자가 아니고, 그 물건 있죠, 물건. 그 부동산. 그 물건의 소유권. 소유권이 누구 것이냐 이거죠. 누구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따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낙찰자 입장에서는 가처분이라든지 가등기가 만약에 등기사항 정보 증명서에 들어갔을 때는 좀 꼼꼼히 살펴봐야 되죠. 이런 부분을. 그죠. 굉장히 이것이 굉장히 문제점이 발생하는 거죠. 소유권이 누구냐라고 하는 부분이라는 거죠.
소유권이 누구냐라고 하는 걸 따지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 경매계에서는 이거는 지금 신경을 안 쓰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정보는 이렇게 지금 들어갑니다. 예고 등기라고 해서 이게 정보는 들어가 있는데 이제 법원 경매계에서는 요거에 대한 구체적인 거는 너희들이 다른 법원에서 그 누구 소유인지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라고 이제 별도로 주는 거죠. 제가 그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집합 건물에서 있죠. 제가 왜 관리단이 좀 중요하냐라고 하느냐. 관리단 조직하는 부분은 뭡니까, 여러분들? 채권 채무 관계에 대해서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은 권리에 대해서 들어가는 건가요? 건물 보존 관리에 대한 모든 그 여러분들 공용 부분까지도 권리를 지금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권리를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집합 건물에서의 관리단 집회 같은 경우는 가처분 소송이 그래서 들어간다는 겁니다. 나중에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이라든지 각종 가처분들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이 가처분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인 겁니다. 그 권리 획득을 위해서, 공공선을 위해서, 권리 획득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들 좀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제 조금 시간이 길어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이제 오늘은 요 정도 여러분들한테 채권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고 낙찰자 입장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채권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서 이제 어쨌든 돈만 받아내면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 그런 데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면 호텔이라든지 판매시설이라든지 여러 곳에 있죠. 여러 곳에서 여러분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 돈을 받는 부분, 월세를 안 주더라, 아니면은 여러분 수익금을 안 주더라, 뭐 이런 부분이 있는 부분은 단지 있죠. 시행사고의 어떤 부분이 시행사나 운영사고 뭐다? 채권 부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채권 주심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번에 제가 한번 보시면 앞에 지급 명령 신청을 통해서 확정 판결을 받아서 있죠.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이 부동산 만약에 있으면 시행사가 부동산 쪽으로 들어가도 되고 신탁으로 신탁되어 있는 것은 부동산의 강제 경매가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뭐 통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채권 주심할 수 있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압류를 통해서 좀 그런 방법을 하든지 아니면 부동산 다른 부동산이 있다면 그 부동산에 대해서도 강제 경매로 또 들어가서 진행해도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그거는 그것대로 여러분들이 별도로 들어가는 거고요. 근데 그거랑 있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관리단 총회하고는 또 다르다는 겁니다. 관리단총회는 거대한 겁니다. 건물 전체 공동체가 살아가느냐 못 살아나느냐 하는 겁니다. 호텔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호텔 같은 경우 여러분 실질적으로 보시면 어떤 관광 자원을 잘 개발해서 그래서 그 관광에 대한 환경을 조성해서 여러분들 결국에 관광 사업이 되게끔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시행사와 운영사가 상당히 좀 엉망으로 지금 하고 있는 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소유주 여러분들이 관리단을 조직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직영을 하시든 아니면은 직영을 하는 거 아니고 그냥 임대로 해가지고 운영사를 그 공개 입찰해서 잘하는 운영사를 데리고 오든 음? 여러분들 그거는 알아서 하는 거지만 건물 보존 관리 권한은 있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그거는 집합건물 소유가 법률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 정확하게 알고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집합건물에서는 아셨죠? 근데 너무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상황이 지금 제 말은 이렇게 비판 이런 것이 아니고요. 좀 보는 부분은 공경매나 이런 부분은 참 많이 활성화를 띠고 있는데 다들 이렇게 해서 치고 빠지고 하는 그런 게임만 지금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서 관리단을 만들어야 되는 부분에 너무나도 우리가 좀 신경을 좀 안 쓰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행사와 관리업체라든지 운영사가, 자기들이, 이렇게 장악해서 건물을 장악하고, 실제 소유자 여러분들 있죠. 엄청난 피해를 주는 이런 부분이 너무 많고, 법률에 위반돼서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부분이
시행사는 다 팔아먹으면 돼요. 토지를 갖다가 낮은 가격에 매수해서 있죠. 어? 그래서 이게 건설비 포함해가지고, 결국에 분양했을 때, 보통 원가로 해가 잘 팔아먹으면 된다는 거죠. 분양 잘해서. 근데 분양이 잘 안 되니까, 초창기에, 요거를, 이제 관리업체를, 이웨이트가 데리고 와서 관리업체 직접 만들든지 자기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 건물 관리비를 갖다가 부풀리고, 그리고 하고 또 운영사와, 또 협작을 하는 거죠. 협작을 해서 결국에는 우리 소유주, 여러분들의 권리를 모두, 뺏어가는 형국으로 지금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집합 건물의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 집합 건물의 문제.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그러면 무슨 말씀 드리냐면, 이렇게 경매도 여러분들이 알고는 계시라는, 공경매도 알고는 전체. 그런데 여기에 너무 빠져 있어가지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공익에 도움되는 이런 부분에 너무 좀 관심이 없는 부분이 있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제가 당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공부 차원에서 경매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거, 그 매각 불허가에 대한 이의 신청 이런 부분이 있긴 한데, 요거는 있죠. 연기 신청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긴 한데, 이거는 크게 여러분들이 권리 분석만 잘하면, 결정이 납니다. 그러니까 별 문제 없이 잘 될 수 있기 때문에 매각등 납부하고 나면 이렇게 끝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농지자격 취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긴 한데, 그 제가 이거 재감정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설명을 굳이 요거는 배당 요구 신청서 말고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종기일 연기 신청서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매각 결정 기일 연기 신청서라든지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다른 사이트에서도 많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제가 올려두겠습니다, 몇 가지를.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댓글에다가 올려놓을 테니까 그 기회에 여러분들 유튜브를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좀 잘 좀 제가 늘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 집합 건물이 좀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소유자 여러분들께서 좀 더 깨어 있어가지고, 지금부터라도 깨어 있어가지고, 그 부동산에 대해서 좀 더 여러분들이 무지에서 좀 깨어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경매 부분에 대해서 오늘 들어간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들하고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집합 건물이 공공선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똘똘 뭉쳐서 있죠. 여러분들의 권리도 찾고, 시행사는 시행사대로 본인이 있죠. 본인들이 분양을 해서 좀 시세 차익을 잘 가져가고 자기 할 것만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관리업체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소유주분들의 권리까지 뺏어가지 않도록 이런 부분에도 우리 소유주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들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합건물 해결사 멘토 전원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